안녕하세요. 정법은 정선호구 방구석 클래스 제4강 사회계약설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사회계약설의 의미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 사회계약, 무슨 말일까요? 사회계약이란 말은. 정치학에서 말하는 사회계약은 인간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스스로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했다는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고로 민주국가의 성립 근거를 가장 잘 대변하는 이론으로서 현재 민주국가에서 살고 있는 모든 학자들이 가장 높게 추구하고 있는 이론이죠. 대표적인 학자는 홉스, 로크, 루소가 있는데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처해 있던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먼저 볼 학자는 홉스입니다. 홉스는 인간은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봤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하지만 그런 인간들이 갖추고 있는 본성은 이기심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제1로 봤어요. 그래서 인간은 악하다고 봤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서 가장 큰 욕망이 이기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남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가 생명권이라고 봤고, 그래서 자연권이라고 하는 자연권 혹은 자연 상태란 용어는 국가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발생했던 상태, 국가가 생존하기 이전의 상태, 그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생명권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요,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질서가 없습니다. 무질서, 무규범의 상태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해요? 그럼 난 이기적이란 말입니다. 남을 공격해서라도, 남을 죽여서라도 그걸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연 상태를 뭐라 불렀냐면 만만투,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이렇게 공포 상태고요. 이렇게 모순된 상태고요. 생존 자체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런 무질서와 혼란의 상태에서 필요한 건 주권자의 가장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리인 자연권을 전부 양도를 해라. 누구한테? 군주에게. 여기서의 중요한 부분이죠. 권력은 군주 거라고 봤습니다. 이 군주의 권력을 누가 준 거예요? 국민들이 계약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전부 주는 걸로 계약을 해서 준 거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왕의 권력이 준 게 아니에요. 왕의 권력을 신이 준 게 아니에요. 왕의 권력은 국민이 줬다. 그 홉스는요. 기존의 중세시대의 왕권 신수설하고 내용적으로는 유사합니다. 하지만 왕권 신수설은 아니죠. 왜냐하면 국가의 권력, 군주에게 준 것은 국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걔네들은 뭘 요구하냐? 가장 강력한 군주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군주가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고 국민들의 생명권만 보장해주면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말했던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 개인들의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생겨요. 그리고 국가 권력인 주권자에게 모든 걸 다 주죠. 이건 신탁, 신의 믿음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력을 사회 계약을 통해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국가의 절대 군주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미에 의해서 권력을 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왕권 신수설하고 다른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권력은 전부 다 받은 거잖아요. 굉장히 무제한이고 절대적인 거죠. 그러면서 시민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어요. 왜요? 전부 양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저항권이 부정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로크인데요. 로크가 살던 시대적 배경은 영국에서 내란이 끝나고 명예혁명을 거쳐서 입헌군주제가 성립되던 시기입니다. 이제 강력한 군주는 없어요. 오히려 의회에서 결정된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법을 구성하고 있는 의회, 즉 인간이 중요하게 되었고요. 그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크는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의회에서 집단 지성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고 엄밀한 지식 추구가 가능한 존재예요. 하지만 이 인간은 완전 무결한지는 않고요. 오류를 범하기 쉬운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로크가 말하는 자연 상태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은 보장이 돼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자연법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생명은 보장이 돼야 돼. 앞에서 말했던 홉스가 말했던 그런 생명권은 보장이 돼야 돼.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야. But 그러나 공평한 재판관이 없어요. 법 집행권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불편함이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평온하지만 잠재적으로는 투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가능하냐? 실정법이 없고요. 집행관이 없고요. 또 재판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얘들은 법의 제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또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노동을 통해서 결과를 얻으면 왕에게 헌납했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필요한 물품들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노동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 국가의 주인은 더 이상 왕이 아닌 거거든요. 국가의 주인은 엄연한 국민이고요. 권력은 의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크는 자연권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재산권입니다. 돈이죠, 돈. 그래서 핵심 재산권, 여기서는 유무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까지 포함되는 재산인 거예요. 내 목숨도 재산인 거니까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 그렇다면 로크야, 어떤 계약을 했다는 거냐? 자연 상태에서 행해졌던 판단권과 처벌권만큼은 이 두 가지는 누구에게? 정치에게 위임한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요. 판단권은 공평한 법을 제정하는 기관인 입법기관에 주고요. 처벌권은 법 집행의 행정기관에 줘서 이렇게 권력이 두 개인 기관에 나의 자연권이라고 하는 태어나면서 생겼던 기본적인 권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부만 위임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둘 중에 누가 더 높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입법권이 더 큽니다. 왜? 입헌군주제이기 때문에요. 의회가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슨 말도 할 수 있어요. 입법권도 결국은 신탁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신탁은 신이 준 거잖아요. 하지만 사회계약서는 국민이 준 거잖아요. 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입법권을 함부로 부린다? 그럼 언제든지 이 사람을 해임 또는 경질할 수 있다. 이걸 보고 뭐라 부릅니까? 저항권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랑 유사한 게 우리 직접 민주정치에 보면 국민 소환 제도도 있죠. 이런 게 비슷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국민 주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로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루소인데요. 루소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은 절대 군주제가 완전히 붕괴가 돼서 프랑스 혁명을 거쳐가고 있는 시기고 프랑스 혁명 이전의 질서에서 보여졌던 무질서와 사회적 모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루소는 이러한 사회 상태를 탈피하기 위해서 자연 상태에서 보다도 고찰을 하고요. 사회 악을 없애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인간은 착하다고 봐요. 그래서 인간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보존과 연민, 공감을 가지고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인 자기애와 남들의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무슨 어떤 상태라고 보냐면 무지의 행복 상태, 자연 상태, 국가 이전 상태는 굉장히 무지해서 행복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때 와서 용어가 좀 바뀌죠.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였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불평등이 있기는 해요. 능력과 소재 차이가 있으나 이걸 가지고 지배를 하거나 복종을 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선과 악은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몰라서 무지에 통해서 그냥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자주 쓰는 표현이 루소가 우리 수능 지문에 보면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로크가 말했던 재산권이
모든 것을 악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유재산제가 시작하면서부터 사회악이 시작이 됐고 불평등이 시작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허영심이 생겨나게 되고 내가 더 많은 재산권을 갖기 위해서 서로를 무시하게 되는 인간 소외가 극대화된다고 봅니다. 사유재산을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보죠. 경제적 불평등이 시작이 되고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생기고 이게 자연스럽게 정치적 불평등으로 발전을 해서 지배와 피지배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결국 개인들이 국가를 만들어요. 계약을 통해서. 그때 이 개인들이 다 참여해야 돼요. 정치적 불평등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염원하고 있는 어떤 의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요. 루소는 일반 의지라고 불러요. 일반 의지를 현실적으로 말하면 법률이 되는 거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루소가 인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국민을. 모든 인민들이 다 법을 만드는데 참여를 해요. 자기 입법을 참여를 해서 직접 민주정치를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원하는 것, 사익을 염두에 두는 공공의지의 총괄하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쓰거든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사회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지, 법률, 이걸 일반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소에서는 직접 민주정치가 시행이 되고 보이는 바와 같이 일반 의지를 통해서 통치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주권이고요. 주권자는 누구예요? 인민이요. 그러면 그 일반 의지는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법률로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정부는 뭐 하는 거예요? 주권의 대리인이에요. 그냥 공공교육만 하시면 되고요. 공공에 필요한 것들, SOC라고 하는 사회 간접자본만 챙기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교과서 내용과 벗어납니다. 결국 루소는 시민 종교도 만들자고 이야기해요. 종교의 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의 힘을 통해서 모든 생각이 통일될 수 있도록, 즉 일반 의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회의 통일성을 발현할 수 있는 시민 종교도 만들자는 얘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주권자가 국민이에요. 양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그래서 양도가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용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한 번 해보고 바로 알면 당연히 천재겠죠. 자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문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수능 지문에. 홉스, 로크, 루소는 모두 자연 상태의 불안정성을 인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회계약서의 동기가 됐죠. 생각해볼까요? 홉스는 왜 불안하다 했어요? 생명권이 자기 보존이 안 되고 있었죠. 두 번째, 로크는 왜 불안하다고 했어요? 재판관이 없어요. 법률이 없어요. 실정법이 없죠. 정해진 법이. 그 다음에 집행권자도 없었죠. 루소는 왜 불안하다고 했어요?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사유재산제 때문에. 그래서 사회계약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셋은 자연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 만만투도 있었고요. 잠투도 있었어요. 잠재적 투쟁 상태. 그리고 무지의 행복 상태. 무지의 행복이면 좋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라고 하지만 결국 그런 상태에서 인간이 타락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양이 너무 방대하고 어려워서 가볍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것들만. 먼저 홉스입니다. 홉스는 첫 번째 리바이어던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군주 국가를 말하고 있거든요. 오른쪽에 보이는 책이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파를 보시면 군주의 머리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지휘봉과 검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공권력과 권력을 상징하는데 정치적 지도를 군주가 시행하면 인민이 따라오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내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군주주권론을 형상화한 가장 강력한 군주체계 리바이어던입니다. 두 번째, 성악설이에요. 본성은 서로 악합니다. 이기심 충족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보존이 중요하다. 어떤 상태야 자연 상태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전부양도 군주주권론 절대군주제. 홉스는 왕당파 백작의 가정교사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업이
결정이 되는 보장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주 주권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군주 주권은 모든 것을 군주에게 양도하기 때문에 로크나 루소하고는 달라요. 군주의 권력은 제한할 수 없고 오직 신만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만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권력은 누가 준 거야? 국민들이 사회 계약을 통해서 준 거야. 이게 왕권 신설과 가장 다른 부분이죠. 저항권은 부정해요. 왜 저항권은 부정하냐? 군주가 권력을 남용하더라도 너의 목숨만 살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생명권만 보장해주면 되는 부분이지 않냐?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죠. 홉스는요, 생각보다 현실주의자였어요. 왜냐하면 정치가 최선의 최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최악의 최고악의 탈피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군주를 끌어내렸을 때 또 발생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 상태가 오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홉스는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리바이어던을 요구했던 겁니다. 두 번째 로크예요. 로크 때는 입헌 군주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보장이 되고 있어요.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됐죠. 헌법에 의해서. 본성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성악설도 아니고 성선설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오류가 날 수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 투쟁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왜? 백지잖아요. 언제든지 부패해질 수 있고 악해질 수 있죠.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실정법이 필요하고요. 법을 입법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용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 일부를 위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홉스는 전부 위임하자 했어요. 로크는 일부만 위임하자 했어요. 루소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권 분립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두 개로 나누자고 합니다. 입법하는 사람과 집행하는 사람으로 나누지만 입법권이 더 높다고 봐요. 왜요? 이때는 의회주의가 가장 꽃피었을 시기니까. 구분하셔야 될 부분은요. 삼권 분립,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 삼권 분립했던 것은 몽테스키에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고요. 이권 분립은 로크가 이야기하면서 입법권과 집행권을 말합니다. 즉 사법권과 행정권을 약간 합쳐진 형태로 보는 거죠.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 저항권. 홉스 때는 저항권을 생각도 못해요. 왜요? 내 생명권만 보장해주면 되니까. 하지만 로크는 군주가 못하면 쫓아낼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몽하죠. 그래서 훗날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이념적 기틀을 제공한 겁니다. 해외에 나가보시면 로크를 굉장히 존경하고 로크에 대한 비석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혁명의 이념적 기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루소입니다. 루소는 무지의 행복 상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자유롭고 아주 평등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착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타락합니다. 뭐 때문에? 사유재산제 때문에, 재산권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자유와 욕망이 방치되고 사유재산제가 발생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헤쳐지고 인간 소외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자. 그럼 그 국가는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법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그럼 그 법률은 어떻게 만드냐? 일반 의지를 가지고 만든다. 일반 의지라고 하는 건 뭐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보통 시험에서는 사익을 염두에 두는 공공의지의 총화 이렇게 말하는데 말이 너무 어렵거든요. 쉽게 생각하면요. 일반 의지는 모든 국민들이 입법에 참여하는 즉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홉스나 로크는요. 주권을 국가한테 맡기자고 하잖아요. 루소는 그런 거 없어요. 직접 주권을 소유하고 행사해야 돼요. 대의제가 오면요. 로크가 말했던 의회 정치나 이렇게 대의제가 오면 자연스럽게 선거 동안에만 자유롭게 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인간 소외, 인간 타락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직접 민주정치를 시행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루소죠. 우리는 오늘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자. 또 어떤 사람은 내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자.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어떤 사람은 국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의지라고 하는 계약을 하자. 이렇게 셋을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회계약서는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보다 짧고 필요한 부분만 쏙쏙쏙 뽑아서 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홉스, 로크, 루소 중 누구의 이론이 가장 더 타당하고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질문은 이걸로 물어보고 싶어요. 자, 정법은 정선호구 방구석 클래스. 오늘은 사회계약서를 봤고요. 다음 시간엔 헌법의 의의와 기능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화순 능주고등학교입니다.